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문해력, 저자는 김선영, 출판사는 블랙피쉬입니다. 당신의 문해력 체급을 점검해 볼까요? 1. 책만 열면 하품이 나오고 1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 2. 매년 독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했다. 3. 책을 읽어도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남는 게 없다. 4. 직장에서 동료들과 소통하거나 문서를 작업하는 일이 힘들다. 5.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나조차 잘 안 되니 답답하고 부끄럽다. 몇 개나 해당되나요? 모두 문해력 근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글쓰기 실력이 제자리인 이유. 문해력 PT를 시작하려고 결심했다면 평소 글쓰기에도 관심이 많았겠죠. 어쩌면 글박 코치에게 이미 21일 문장력 PT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는 진득하게 앉아서 글을 쓰는 습관이 들었고 일상에 널린 글감을 눈여겨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글을 쓰려고 하니 소재나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자연스레 책 읽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각 잡고 앉아 책을 펼쳤어요. 목차나 서민 따위는 건너뛰고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한 문단까지는 무리 없이 읽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네요. 다른 생각이 기어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SNS에 새 소식이 올라왔는지 한 바퀴 돌고 밀린 댓글도 답니다. 이런 30분이 눈 깜짝할 새 흘려버렸네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을 읽으려는데 앞에 내용이 뭐였죠?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분명 모국어인데 말이죠. 간신히 다음 장을 넘기자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동네 친구네요. 얼른 답장해야죠.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소한 곱창. 상상만으로도 혀 밑에 침이 고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결국 오늘 읽을 책은 내일로 미룹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는 머릿속의 형광등이 켜진 양 말똥말똥한데 책만 펼치면 하품이 나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지식을 쌓고 싶어서 남들 다 읽었다는 인문학 책을 샀는데 마음처럼 안 익힙니다. 다 읽고 책장을 덮으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머릿속이 하얘요. 왜 도돌이표처럼 헤매고 있을까요? 문제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 더불어 이해한 내용을
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꾸준히 글을 써도 글 수준이 제자리라고 느껴진다면 문해력이 문장력에 미치지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과정을 3단계로 요약하면 들어오고 숙성하고 나가고입니다. 독서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주관, 가치관에 따라 조물조물 버무린 후 숙성합니다. 그리고 출력, 글로 나오는 것이죠. 읽기가 서툴러 유익한 정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생각의 수준은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통찰이 있어야 스스로가 성장하고 글도 발전합니다. 글쓰기가 먼저냐, 문해력이 먼저냐 따질 것 없이 이 과정은 순환합니다. 글을 쓰며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더 나은 읽을 거리를 찾아 떠나게 되니까요. 쓰기와 읽기 두 근육은 함께 자라야 합니다. 글쓰기 근육은 꾸준히 써야 생기고 문해력 근육은 꾸준히 읽어야 생깁니다.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읽기 영역 순위는 전체 국가 79개 중 6위에서 11위 구간으로 2006년 1위에 오른 이후 12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성인은 더욱 심각한데요. 2013년 국제성인역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6세에서 24세 청년의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로 상위권이었지만 35세에서 40세에는 평균 아래로 45세 이후에는 하위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걱정하기 전에 어른들부터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서 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독서량이 줄어드는 까닭은 예전보다 즐길 거리가 다양해서겠죠. 20년 전에도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내 손안에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가 편리한 휴대성, 흥미로운 콘텐츠를 앞세워 책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는 대신 예여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가만 스마트폰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도 독서가 아닐까요? 보는 글과 읽는 글의 차이가 있어요. 책을 읽으려면 스마트폰 글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독서를 대체하기는 힘든 까닭이죠. 한편 스마트폰은
책을 읽을 때 방해물이 되기도 하죠. 잠시만 들여다봐도 몰입을 깨뜨리기 때문인데요. 주의력 연구가인 캘리포니아 글로리아 마크 교수에 따르면 다른 일에 한눈을 팔다가 다시 본업에 집중하려면 평균 2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라 읽기보다는 훅기에 가깝습니다. 다 읽어도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뇌는 반복하는 행동을 더 좋아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달합니다. 습관이 대표적인 예이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잘하는 뇌로 변합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핵심만 간추린 글을 갈망하는 것이죠. 점점 더 독서는 힘들어지고 문해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결국 문해력 PT의 목적은 우리의 뇌를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뇌로 바꾸는 것입니다. 책 읽는 뇌로 변하면 글을 읽을 때 글자 자체보다는 맥락 파악에 힘을 쏟기 때문에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잘 숙성된 지식의 총량 또한 증가하니 글쓰기 실력도 나아질 수밖에요. 문해력 부족이 건강을 위협한다. 독서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거나 알아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책은 안 읽으면 그만이고 모르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문해력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인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빈약한 문해력 때문일지도 몰라요. 부족한 어휘력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눈치가 없다라는 평가는 문해력이 떨어져서 하는 행동에 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 안에서 반복된다면 상사나 직장 동료의 관계가 좋기 힘들겠지요. 문해력이 낮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업무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자 엉뚱한 문서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일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문해력은 모든 분야의 기초 이해 능력이기 때문에 숫자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리력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에도 속이 울렁거려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있나요? 남들은 할인받아 사는 제품을 제값 주고 사는 일도 덜어 생깁니다. 퇴직금이나 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복약지도 내용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을 잘못 해석해서 용법이나 용량을 연거푸 실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해력이 부족하면 당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접하는 자료의 수준도 한계가 있어 정보력이 떨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새로운 프레임을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 가려내는 일은 때로는 생존과도 연결됩니다. 문해력이 낮으면 나에게 필요한 책을 만나기 힘들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니 삶에 응용하지 못합니다. 문해력이 낮은 건 단순히 시험 성적을 걱정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인생 곳곳에 혈관처럼 뻗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지? 왜 나에게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하는 의문이 자주 드는 당신이라면 더더욱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해력 격차는 복리처럼 불어난다. 예금적금 두둑하게 들어두었나요? 주식과 코인으로 갈아탄 지 오래됐다고요? 뜬금없는 재테크 조사가 아닙니다. 탄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시로 떼어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요즘 복리 주는 예금 상품 찾기 어렵죠. 게다가 무일푼이라도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처는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 피해는 날이 갈수록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눈덩이 효과처럼 처음에는 모래알 만한 차이였는데 10년 후에는 집채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아는 사람은 문해력이 부족한 자신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글을 많이 깊이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양한 단어와 문맥을 접하지 못해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떨어지면 많은 텍스트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니 경제 동향이나 재테크와 멀어집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의학이나 과학 서적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동서양 고전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누릴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이처럼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고 향유하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일일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해석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쉬운 글 위주로 접하니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서적과 칼럼을 읽고 공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를 쌓습니다. 어떤 이는 책에서 읽은 의학 정보 덕택에 빠른 대처로 응급 상황에 처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 다른 일은 남다른 감수성과 표현력을 인정받아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해 지적인 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던 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10년 전과 비슷비슷한 일상이겠죠.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식과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알며 이를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이용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읽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인지 몸으로 알고 있으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마치 복리 효과처럼요.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고 10억을 모으는데 100년이 걸리지 않는 이치입니다. 부를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겠죠.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테니까요. 인터넷 혁명을 이끈 네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에서 퇴근해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들의 낮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 10중 8구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다. 문해력을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당신은 퇴근 후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나요? 문해력을 키우는 3가지 힘. 1. 문해력은 어휘력이다. 요리에 비유해 볼까요? 단어는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식재료입니다. 육류, 채소, 생선 등 종류별로 충분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선보일 요리가 많겠죠. 그날 기분에 따라 한식, 중식, 양식, 다채로운 조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냉장고 속에 지금털털한 신김치만 있다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겠죠.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냉장고 속 식재료가 부실하면 만들 만한 요리가 뻔하듯 머릿속에 아는 단어가 적으면 해석할 수 있는 글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휘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글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알파벳도 모르면서 뉴욕 타임스를 읽겠다고 달려들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휘력을 키우려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죠. 문해력이 낮아서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요? 문해력 PT가 도움이 될 겁니다. 2. 문해력은 독서력이다. 어휘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긴 글 앞에만 앉으면
한숨이 나오고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에 온전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나갈 힘, 독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문유석 작가가 말하는 유의로서 즐기는 쾌락 독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싶어서 노력하는 독서를 뜻합니다. 싫어도 괴로워도 참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독서력이 부족하다는 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과제를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궁리해가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힘 말이에요. 책보다는 짧은 스마트폰 글, 영상이나 이미지에 익숙해서 조금만 글이 길어지거나 맥락이 복잡하면 포기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다행히도 습관은 시간을 들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듯 독서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짜고 달고 자극적인 패스트푸드에 길든 사람은 천연재료의 풍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봄나물의 쌉쌀하고 향긋한 맛, 살이 꽉 들어찬 제철계의 달달한 감칠맛, 청국장의 쿰쿰한 매력을 알 길이 없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독서력은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뛰어납니다. 독서력을 키우면 보다 다채로운 인생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문해력은 구성력이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 그치면 아쉽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려는 이유는 수많은 정보 중 유익한 것을 가려내어 읽고 해석하여 나만의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구성력입니다. 구성력이 뛰어난 사람은 글을 읽으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새로운 판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읽을 때 다음 내용을 추론하고 예측하는 일이 쉽습니다. 수많은 구성을 접하고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패턴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해력의 종착지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쓰기 능력으로 향합니다. 어휘력으로 토대를 다지고 독서력으로 튼튼한 기둥을 세웁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없는 구성력 지붕을 얹으면 아늑한 문해력 집이 완성됩니다. 문해력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책 읽기가 즐거울 뿐 아니라 내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겠죠. 반가운 소식. 이 모든 능력은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첫 삽을 들어가 봅시다.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읽을 때보다
얻는 이점이 꽤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왜 좋을까? 집중이 잘 된다.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자주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30년 넘게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지도한 청소년 독서 지도 전문가 크리스 도바니는 산만한 목소리가 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책을 읽을 때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떠들어댑니다. 소통하는 목소리는 독서에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예요. 글을 읽으면서 연상하고 질문하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식별하고 찬반 의견을 나타내는 머릿속 생각을 뜻합니다. 반면 독서를 방해하는 산만한 목소리도 있어요. 특정한 연상이나 질문, 개념의 방해를 받아 텍스트와 무관한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낭독할 때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입을 벌려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성대, 입술, 혀를 움직이죠. 글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눈동자를 굴리고 귀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감각기관이 계속 일하니 딴 생각이 침입할 겨를이 없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산만한 목소리가 쉽게 선을 넘지 못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확인한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특정 부분에서 막히거나 발음이 꼬일 때가 있는데요. 발음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면 보통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지나갔을지도 몰라도 소리를 내어 읽으면 거슬리는 부분이 표면으로 도출되는 것이죠. 잘 모르는 부분을 다시 읽고 멈추어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독서를 능동적으로 합니다. 오래 기억한다.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기 때문에 조용히 읽을 때보다 뇌가 활성화되어 내용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가와시마 루타 교수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묵독을 할 때와 낭독을 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를 촬영해 비교했는데요. 낭독을 할 때 뇌의 20에서 30%가 더 활성화되었고 기억력은 20%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낭독하라고 하면 왠지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시낭송 대회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읽는 방법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낭독이 묵독보다 더 유서 깊은 읽기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직자가 성경을 낭독하며 대중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불교, 힌두교 등 종교 경전도 낭송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하죠. 하늘천 따지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옛 서당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잘 안되면 온라인 낭독 모임에 참여하거나 모임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화상회의 플랫폼 혹은 그룹콜에서 모여 같은 책을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는 거죠. 모임 뒤풀이는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으로 이어지겠죠. 지금까지 어른의 문해력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문해력, 저자는 김선영, 출판사는 블랙피쉬입니다. 당신의 문해력 체급을 점검해 볼까요? 1. 책만 열면 하품이 나오고 1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 2. 매년 독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했다. 3. 책을 읽어도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남는 게 없다. 4. 직장에서 동료들과 소통하거나 문서를 작업하는 일이 힘들다. 5.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나조차 잘 안되니 답답하고 부끄럽다. 몇 개나 해당되나요? 모두 문해력 근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글쓰기 실력이 제자리인 이유. 문해력 PT를 시작하려고 결심했다면 평소 글쓰기에도 관심이 많았겠죠. 어쩌면 글박 코치에게 이미 21일 문장력 PT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는 진득하게 앉아서 글을 쓰는 습관이 들었고 일상에 널린 글감을 눈여겨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글을 쓰려고 하니 소재나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자연스레 책 읽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각 잡고 앉아 책을 펼쳤어요. 목차나 서민 따위는 건너뛰고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한 문단까지는 무리 없이 읽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네요. 다른 생각이 기어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SNS에 새 소식이 올라왔는지 한 바퀴 돌고 밀린 댓글도 답니다. 이런 30분이 눈 깜짝할 새 흘려버렸네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을 읽으려는데 앞에 내용이 뭐였죠?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분명 모국어인데 말이죠. 간신히 다음 장을 넘기자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동네 친구네요. 얼른 답장해야죠.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소한 곱창.
상상만으로도 혀 밑에 침이 고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결국 오늘 읽을 책은 내일로 미룹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는 머릿속의 형광등이 켜진 양 말똥말똥한데 책만 펼치면 하품이 나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지식을 쌓고 싶어서 남들 다 읽었다는 인문학 책을 샀는데 마음처럼 안 익힙니다. 다 읽고 책장을 덮으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머릿속이 하얘요. 왜 도돌이표처럼 헤매고 있을까요? 문제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 더불어 이해한 내용을 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꾸준히 글을 써도 글 수준이 제자리라고 느껴진다면 문해력이 문장력에 미치지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과정을 3단계로 요약하면 들어오고 숙성하고 나가고입니다. 독서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주관, 가치관에 따라 조물조물 버무린 후 숙성합니다. 그리고 출력, 글로 나오는 것이죠. 읽기가 서툴러 유익한 정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생각의 수준은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통찰이 있어야 스스로가 성장하고 글도 발전합니다. 글쓰기가 먼저냐, 문해력이 먼저냐 따질 것 없이 이 과정은 순환합니다. 글을 쓰며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더 나은 읽을 거리를 찾아 떠나게 되니까요. 쓰기와 읽기 두 근육은 함께 자라야 합니다. 글쓰기 근육은 꾸준히 써야 생기고 문해력 근육은 꾸준히 읽어야 생깁니다.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읽기 영역 순위는 전체 국가 79개 중 6위에서 11위 구간으로 2006년 1위에 오른 이후 12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성인은 더욱 심각한데요. 2013년 국제성인역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6세에서 24세 청년의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로 상위권이었지만 35세에서 40세에는 평균 아래로 45세 이후에는 하위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걱정하기 전에 어른들부터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서 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독서량이 줄어드는 까닭은 예전보다 즐길 거리가 다양해서겠지요. 20년 전에도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내 손안에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가 편리한 휴대성, 흥미로운 콘텐츠를 앞세워 책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는 대신 예여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가만 스마트폰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도 독서가 아닐까요? 보는 글과 읽는 글의 차이가 있어요. 책을 읽으려면 스마트폰 글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독서를 대체하기는 힘든 까닭이죠. 한편 스마트폰은 책을 읽을 때 방해물이 되기도 하죠. 잠시만 들여다봐도 몰입을 깨뜨리기 때문인데요. 주의력 연구가인 캘리포니아 글로리아 마크 교수에 따르면 다른 일에 한눈을 팔다가 다시 본업에 집중하려면 평균 2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라 읽기보다는 훅기에 가깝습니다. 다 읽어도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뇌는 반복하는 행동을 더 좋아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달합니다. 습관이 대표적인 예이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잘하는 뇌로 변합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핵심만 간추린 글을 갈망하는 것이죠. 점점 더 독서는 힘들어지고 문해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결국 문해력 PT의 목적은 우리의 뇌를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뇌로 바꾸는 것입니다. 책 읽는 뇌로 변하면 글을 읽을 때 글자 자체보다는 맥락 파악에 힘을 쏟기 때문에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잘 숙성된 지식의 총량 또한 증가하니 글쓰기 실력도 나아질 수밖에요. 문해력 부족이 건강을 위협한다. 독서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거나 알아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책은 안 읽으면 그만이고 모르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문해력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빈약한 문해력 때문일지도 몰라요. 부족한 어휘력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눈치가 없다라는 평가는 문해력이 떨어져서 하는 행동에 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 안에서 반복된다면 상사나 직장 동료의 관계가 좋기 힘들겠지요. 문해력이 낮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업무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자 엉뚱한 문서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일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문해력은 모든 분야의 기초 이해 능력이기 때문에 숫자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리력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에도 속이 울렁거려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있나요? 남들은 할인받아 사는 제품을 제값 주고 사는 일도 덜어 생깁니다. 퇴직금이나 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복약지도 내용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을 잘못 해석해서 용법이나 용량을 연거푸 실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해력이 부족하면 당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접하는 자료의 수준도 한계가 있어 정보력이 떨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새로운 프레임을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 가려내는 일은 때로는 생존과도 연결됩니다. 문해력이 낮으면 나에게 필요한 책을 만나기 힘들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니 삶에 응용하지 못합니다. 문해력이 낮은 건 단순히 시험 성적을 걱정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인생 곳곳에 혈관처럼 뻗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지? 왜 나에게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하는 의문이 자주 드는 당신이라면 더더욱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해력 격차는 복리처럼 불어난다. 예금 적금 두둑하게 들어두었나요? 주식과 코인으로 갈아탄 지 오래됐다고요? 뜬금없는 재테크 조사가 아닙니다. 탄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시로 떼어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요즘 복리 주는 예금 상품 찾기 어렵죠. 게다가 무일푼이라도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처는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 피해는 날이 갈수록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눈덩이 효과처럼 처음에는 모래알 만한 차이였는데 10년 후에는 집채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아는 사람은 문해력이 부족한 자신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글을 많이 깊이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양한 단어와 문맥을 접하지 못해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떨어지면 많은 텍스트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니 경제 동향이나 재테크와 멀어집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의학이나 과학 서적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동서양 고전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늘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이처럼 어휘력이 부족하면 잃고 향유하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일일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해석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쉬운 글 위주로 접하니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서적과 칼럼을 읽고 공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를 쌓습니다. 어떤 이는 책에서 읽은 의학 정보 덕택에 빠른 대처로 응급 상황에 처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남다른 감수성과 표현력을 인정받아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해 지적인 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던 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10년 전과 비슷비슷한 일상이겠죠.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식과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알며 이를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이용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읽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인지 몸으로 알고 있으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마치 복리 효과처럼요.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고 10억을 모으는데 100년이 걸리지 않는 이치입니다. 부를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겠죠.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테니까요. 인터넷 혁명을 이끈 네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에서 퇴근해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들의 낮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 10중 8구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다. 문해력을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당신은 퇴근 후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나요? 문해력 격차는 복리처럼 불어난다. 예금적금 두둑하게 들어두었나요? 주식과 코인으로 갈아탄 지 오래됐다고요? 뜬금없는 재테크 조사가 아닙니다. 탄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시로 떼어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요즘 복리 주는 예금 상품 찾기 어렵죠. 게다가 무일 뿐이라도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처는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 피해는 날이 갈수록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눈덩이 효과처럼 처음에는 모래할 만한 차이였는데 10년 후에는 집채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아는 사람은 문해력이 부족한 자신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글을 많이 깊이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양한 단어와 문맥을 접하지 못해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떨어지면 많은 텍스트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니 경제 동향이나 재테크와 멀어집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의학이나 과학 서적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동서양 고전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누릴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이처럼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고 향유하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일일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해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쉬운 글 위주로 접하니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서적과 칼럼을 읽고 공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를 쌓습니다. 어떤 이는 책에서 읽은 의학 정보 덕택에 빠른 대처로 응급 상황에 처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남다른 감수성과 표현력을 인정받아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해 지적인 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던 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10년 전과 비슷비슷한 일상이겠죠.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식과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알며 이 일을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이용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읽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인지 몸으로 알고 있으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마치 복리 효과처럼요.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고 10억을 모으는데 100년이 걸리지 않는 이치입니다. 부를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겠죠.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테니까요. 인터넷 혁명을 이끈 네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에서 퇴근해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들의 낮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 10중 8구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다. 문해력을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당신은 퇴근 후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나요? 문해력을 키우는 3가지 힘. 1. 문해력은 어휘력이다.
요리에 비유해 볼까요? 단어는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식재료입니다. 육류, 채소, 생선 등 종류별로 충분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선보일 요리가 많겠죠. 그날 기분에 따라 한식, 중식, 양식, 다채로운 조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냉장고 속에 지금 털털한 신김치만 있다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겠죠.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냉장고 속 식재료가 부실하면 만들 만한 요리가 뻔하듯 머릿속에 아는 단어가 적으면 해석할 수 있는 글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휘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글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알파벳도 모르면서 뉴욕 타임스를 읽겠다고 달려들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휘력을 키우려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죠. 문해력이 낮아서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요? 문해력 PT가 도움이 될 겁니다. 2. 문해력은 독서력이다. 어휘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긴 글 앞에만 앉으면 한숨이 나오고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에 온전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나갈 힘, 독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문유석 작가가 말하는 유의로서 즐기는 쾌락 독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싶어서 노력하는 독서를 뜻합니다. 싫어도 괴로워도 참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독서력이 부족하다는 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과제를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궁리해가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힘 말이에요. 책보다는 짧은 스마트폰 글, 영상이나 이미지에 익숙해서 조금만 글이 길어지거나 맥락이 복잡하면 포기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다행히도 습관은 시간을 들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듯 독서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짜고 달고 자극적인 패스트푸드에 길든 사람은 천연재료의 풍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봄나물의 쌉쌀하고 향긋한 맛, 살이 꽉 들어찬 제철게의 달달한 감칠맛, 청국장의 쿰쿰한 매력을 알 길이 없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독서력은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뛰어납니다. 독서력을 키우면 보다 다채로운 인생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문해력은 구성력이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 그치면 아쉽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려는 이유는 수많은 정보 중 유익한 것을 가려내어
읽고 해석하여 나만의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구성력입니다. 구성력이 뛰어난 사람은 글을 읽으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새로운 판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읽을 때 다음 내용을 추론하고 예측하는 일이 쉽습니다. 수많은 구성을 접하고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패턴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해력의 종착지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쓰기 능력으로 향합니다. 어휘력으로 토대를 다지고 독서력으로 튼튼한 기둥을 세웁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없는 구성력 지붕을 얹으면 아늑한 문해력 집이 완성됩니다. 문해력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책 읽기가 즐거울 뿐 아니라 내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겠죠. 반가운 소식. 이 모든 능력은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첫 삽을 들어가 봅시다.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읽을 때보다 얻는 이점이 꽤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왜 좋을까? 집중이 잘 된다.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자주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30년 넘게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지도한 청소년 독서 지도 전문가 크리스 도바니는 산만한 목소리가 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책을 읽을 때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떠들어댑니다. 소통하는 목소리는 독서에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예요. 글을 읽으면서 연상하고 질문하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식별하고 찬반 의견을 나타내는 머릿속 생각을 뜻합니다. 반면 독서를 방해하는 산만한 목소리도 있어요. 특정한 연상이나 질문, 개념의 방해를 받아 텍스트와 무관한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낭독할 때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입을 벌려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성대, 입술, 혀를 움직이죠. 글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눈동자를 굴리고 귀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감각기관이 계속 일하니 딴 생각이 침입할 겨를이 없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산만한 목소리가 쉽게 선을 넘지 못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확인한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특정 부분에서 막히거나 발음이 꼬일 때가 있는데요. 발음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면 보통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지나갔을지도 몰라도 소리를 내어 읽으면 거슬리는 부분이 표면으로 도출되는 것이죠.
잘 모르는 부분을 다시 읽고 멈추어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독서를 능동적으로 합니다. 오래 기억한다. 소리 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기 때문에 조용히 읽을 때보다 뇌가 활성화되어 내용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가와시마 루타 교수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묵독을 할 때와 낭독을 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를 촬영해 비교했는데요. 낭독을 할 때 뇌의 20에서 30%가 더 활성화되었고 기억력은 20%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낭독하라고 하면 왠지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시낭송 대회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읽는 방법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낭독이 묵독보다 더 유서 깊은 읽기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직자가 성경을 낭독하며 대중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불교, 힌두교 등 종교 경전도 낭송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하죠. 하늘천 따지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옛 서당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잘 안되면 온라인 낭독 모임에 참여하거나 모임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화상회의 플랫폼 혹은 그룹콜에서 모여 같은 책을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는 거죠. 모임 뒤풀이는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으로 이어지겠죠. 지금까지 어른의 문해력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